이춘재! 너 이거 했어. 그리고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이거 안 하고 의심스러워. 오늘의 이야기는 이춘재의 의심되는 몇 가지랑 해외 유명한 사이코패스 51명의 검거 결정적인 단서와 그들의 경매 물건 랭킹 이야기. 해외 사건도 봐줘야 국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춘재가 자백한 8차 사건. 박양집이 이춘재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두 집 걸러서 100m 떨어진 곳. 시골 한 동네니까 이춘재가 집 구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 박양집은 박양이 이사 오기 전에 이춘재가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가 살았던 집이었다. 이춘재가 실제로 가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살았던 집으로 이춘재가 고등학교 때 자주 들었다. 그렇지, 이런 거. 모든 사건은 사소한 것이라도 엮여있는 데이터 또는 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88년도니까 이춘재가 25살 때, 고등학생 때 들락날락했다면 최소 6년에서 7년 전, 피해자 박양은 13살이니까 6년에서 7년을 빼면 박양이 6살 때부터 이춘재가 봐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건의 특징이 옷을 다시 입혀놨다. 난제죠. 화성 사건의 여러 난제 중에 하나. 이춘재가 8차 사건 박양의 옷을 다시 입힌 이유. 화성 다른 사건에서도 옷을 다시 입혔죠. 난제, 분석이 안 된다. 그나마 이춘재가 옷을 다시 입힌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이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는 하나. 1번, 한국 경찰의 분석은 피해 여성을 살려줄 것 같이 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후 옷을 다시 입게 한 후 살해했다.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미국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이것은 일종의 범인의 게임, 인형놀이다. 이 두 가지 분석 외에는 이제 분석한 내용이 없죠. 근데 이 두 가지 분석이 굉장히 흔한 분석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춘재의 자백이 공개되기 전에 가설을 많이 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 가설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춘재가 왜 옷을 다시 입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한번 가설을 한번 많이 내보세요. 나중에 맞춰보면 재밌다. 8차 사건에서 이춘재가 이제 침입을 한 후 한 손으로 목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제압,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이제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겨서 팬티를 입에 구겨놓고 뭐 바지를 머리에 씌우거나, 아니면 바지를 먼저 벗겼으니 바지를 입에 구겨놓고 이제 팬티를 얼굴에 씌우거나, 뭐 또는 침입을 해가지고 끼고 있던 장갑을 바로 입에 구겨놓고 바지랑 팬티를 벗겨가지고 뭐 교체를 했거나, 아니면 팬티를 얼굴에 씌웠거나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팬티를 박양 입에 구겨 넣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춘재가 경험상 팬티가 구겨 넣으면은 입에 꽉 찬다는 걸
경험상 터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게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성폭행 후 이제 교사를 할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엑사를 했겠죠. 손으로. 엑사를 한 다음부터가 이제 가설이죠. 옷을 입힌 부분이니까. 한 가지 좀 뭐 다른 거를 황당해도 내놓자면은 엑사를 한 다음 입에 있는 팬티를 꺼내서 엑사란 이 목 부위를 닦고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닦고 이제 아래도 좀 닦고 팬티를 다시 입힙니다. 다른 사건처럼 뭐 4차 사건은 다시 입힐 때 팬티를 거꾸로 입혔잖아요. 뭐 8차 사건에서는 거꾸로 입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입혔겠죠. 그 다음에 바지도 다시 입히면서 닦고 다 입힌 다음에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닦았다. 뭘 닦았냐? 자기 흔적, 뭐 지문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 이런 짓을 옆 사이코패스들이 해요. 왜? 찰칵. 이미지 전리품. 찰칵. 그래서 가설을 하나 내자면은 옷을 다시 입힌 거는 몸을 닦았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입히면서 닦으려고 옷을 입혔다. 이런 가설을 한번 내놔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놔 보세요. 그리고 뭐 운동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창호지 등 2개가 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는 얘긴데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다 예측했던 부분이니까, 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한 동네니까 뭐 내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대략 상상했던 거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의 집이든 아니든 뭐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이춘재가 그날 집에서 이제 바로 박영집에 침입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침입을 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왜? 아직도 이춘재가 잡힌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춘재가 이게 체계적인 놈인지 비체계적인 놈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된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상 사건은 체계적이다라고 보는데 중간에 몇 건은 비체계적이지 않을까. 살짝 섞여 있다. 한 8대2 정도? 그래도 이 8차 사건은 너무 대범해. 가족이 모두 있는 집에 야음을 틈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너무 대범하다. 이 부분을 이춘재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지 좀 빨리 좀 자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8차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침입이. 그 전에 미수 사건으로 침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춘재! 너 이거 했어? 용의자로 뜨기 전부터 이상했어. 사건이 343번 지방도로를 따라서 이제 사건이 연달아서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리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집에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거. 의심되는 게 그거죠. 교통수단. 뭐 자전거를 탔거나 오토바이 이런 거. 이상했어. 뭔가 이상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심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이춘재의 동생이 이제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이춘재 동생의 인터뷰의 내용은 형은 화성에서 태어났고 군 제대 후 바로 일을 했다. 공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 그 전기 공장.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고 하니까 뭐 그냥 일용직 근로자였다. 뭐 공장에서 뭐 특별한 게 있어요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인터뷰를 보고 일용직 근로자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교통수단을 의심을 한 게 예측이 빗나갔다.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를 믿고 공장에서 이제 단순 노동 일을 했는 줄 이제 알았죠. 이런 거 막 조립하는 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나오니까 뭐 믿어야죠 뭐.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면 순진한 것 같아. 연쇄살인범의 직업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춘재의 직업을 지금 쫓지를 않아. 그쵸? 이춘재 직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 91년도 초반에 뭐 포크레인 기사 그 외 직업은 아무도 몰라. 뭐 특별한 직업이 없었대. 뭐 일용직 근로자 끝. 그런데 이춘재는 전기 공장에서 트럭 운전을 했다. 이춘재가 운전을 했어요. 그 전기 공장에서 생산직이 아니라 트럭 운전을 했다. 동생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단순 노무지.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운전을 했으면 운전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춘재가 군대 제대 후 바로 전기 공장에 들어가 갖고 트럭 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춘재는 만 19세가 되자마자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공고 출신의 운전면허가 있으니 전차 조종수로 갔겠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전기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트럭 운전수로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길 그만두고 다음 일도 운전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보편적으로. 그러다가 1990년 초에 27살 때 중장비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중장비 쪽으로 넘어갔다. 담당 형사가 화성 범인은 자동차는커녕 후진놈이다. 도보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잡고 보니 이춘재는 23살 때 그 지역 동네를 전기공장 트럭을 운전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녔다. 모든 사건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아도 몇몇 사건은 운전이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의심을 해봅니다. 왜? 연쇄살인범이 동네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운전을 안 하는 거랑은요 차이가 커요. 기동성이 있고 없고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춘재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이거 안 하고 의심스러워. 이게 뭐냐면요, 얼굴에 씌우는 거, 팬티랑 코드. 그 이춘재가 잡히기 전에 화성 범인의 수법이 결박, 재갈, 얼굴 씌우기잖아요. 그리고 뭐 옷 입히는 거. 자, 결박은 1차, 8차, 10차는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어. 1차, 8차, 10차는 안 했다. 1차는
아침이니까 돌발적이어서 뭐 결박할 여유가 없었다. 노인 72세. 그리고 8차 사건은 뭐 실내라서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10차는 결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주변이 어수선한 것으로 보아서 뭐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뭐 노인이라서 뭐 제압이 쉬워서 결박을 할 필요가 없었다. 1차도 결박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7개의 사건은 모두 다 스타킹, 브라우스, 브래지어로 결박을 했다. 100% 결박하는 스타일. 노인 빼고는 다 결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갈. 제갈은 3차, 4차, 5차, 7차, 9차. 이제 이게 있어, 이게. 묶어놓은 게. 흔적이 남아있는 제갈. 그럼 나머지 5개는. 1차 사건. 고무신에 양말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그렇잖아요. 끌고 가는데 고무신만 벗겨지면 됐지 양말이 2개가 다 벗겨져 있냐. 고의로 벗겼다. 왜? 양말을 벗겨서 입에 구겨 넣었다. 그리고 이걸 왜 뺐냐? 사망 확인하려고. 양말을 입에서 빼서 이제 사망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고 양말을 휙 던져놨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사건도 제거를 했다. 그리고 2차 사건 알몸 상태로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2차 사건은 손으로 액살. 이춘재는 항상 이제 손으로 액살을 할 때는 입에다가 이제 뭔가 구겨 넣는다. 그래야 쉬우니까. 그래서 2차도 입안에다 이제 구겨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6차 사건은 장대비가 오는 날이었죠. 그런데 윗도리는 벗겨놓고 이제 바지만 입혀놨다. 바지만 입혀놨으면은 팬티도 입혀놨겠죠. 팬티를 입에다 구겨 넣었을 것이다. 또는 교살할 때 사용했던 브래지어를 입에 구겨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차 사건. 8차 사건은 박양 팬티를 벗겨서 이제 입에다 구겨 넣고 사망케 한 후 다시 빼서 닦고 다시 입혔을 것이다. 10차는 1차처럼 양말을 벗겨가지고 입에 넣고 구겨 넣었다가 사망한 후 다시 빼서 음부에다 이제 구겨 넣었을 것이다. 제갈은 100% 다 했다. 그러니까 결박이랑 제갈은 범인 입장에서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발각되는 부분이랑 직격력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 외국의 사이코패스 51명의 그 사건을 보면요. 결박이랑 제갈은 해요. 근데 얼굴 씌우기를 안 해. 그러니까 결박이랑 제갈은 많이들 하는데 이 얼굴 씌우는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굴 씌우기. 그런데 얼굴 씌우기는 3차, 4차, 7차 세 사건만 씌웠다. 왜 7건 중 3건만 얼굴을 씌웠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 씌우기는 한국에서 아예 분석이 안 됐어요. 그런 뭐 왜 씌웠다라고 이제 가설을 내온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뭐 2011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미국에 가고 분석을 의뢰했을 때 미국의 이제 프로파일러 이렇게 분석을 했죠. 1.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이 즐긴 것이다. 2. 어차피 죽일 건데 얼굴을 보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씌운 것은 이제 여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즐기고 모욕 주는데 왜 다른 사건을 안 하고 이제 세 건만 했냐. 그게 의문이 드는 거죠. 씌우는 게 어려운 동작이 아닌데 왜 안 했을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동작이 아닌데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이춘재가 이제 발각되기 전에 이 씌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얼굴 씌운 거는 이거는 공포심을 준다. 모욕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면이 있는 여자라도 씌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들 보면은 아는 사람들을 살해한 후 이불을 덮어서 얼굴 가려놓고 하잖아요. 특히 이춘재는 숨기고 시신을 숨기거나 또 숨겨놓고도 이제 옷으로 이제 덮어놓는 스타일. 그리고 일단 아는 사람이면 얼굴을 서로 봤을 때 깨름칙하고 만약에 살인범 입장에서 만약에 놓치면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살인범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겸 이제 얼굴을 씌웠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죠. 그런데 3차 사건이랑 4차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춘재가 아는 여자일 수가 있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차에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7차 사건은 너무 먼 데서 발생을 했고 수원행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내린 게 9시 30분. 그러니까 범인은 화성 사람으로 추정을 했는데 사건 장소가 이제 너무 멀고 수원행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는 여자일 것이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힌 거죠. 그래갖고 이제 더 못 간 거죠. 그런데 이춘재가 잡혔네.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네. 수원 고등학교에서 뭐 7차 사건 여성의 분식집은 이제 걸어서 한 22분 정도의 거리. 이춘재가 뭐 그 분식집을 갔다는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춘재가 잡힌 후 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그 1차 사건 전에 그 7건의 강간 사건 있잖아요. 7건의 강간 사건 중에 2건만 얼굴을 덮어 씌웠다. 그리고 추가로 5건을 더 밝혔잖아요. 수원 여고생 사건은 결박을 했고 재가를 했지만 얼굴 씌우기는 안 했다. 초등학생 사건은 이제 모르고 청주 여고생 사건은 결박을 하고 재가를 했고 얼굴 씌우기를 안 했다. 청주 남주동 가정주부 사건은 결박을 했고 재갈도 했고 눈에 테이프로 감았다. 그리고 청주 처제는 검은 봉지를 씌우고 청바지로 추가로 씌웠다. 그러면은 총 강간 1건권 중 2건은 씌웠고 그리고 또 미수 사건 하나 있잖아요. 미수 사건도 씌웠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 중 3차, 4차, 7차 남주동 처제 5건만 씌웠다. 15건 중에. 그러면 강간 7건, 미수 1건, 살인 15건 합치면 총 23건 중에 8건만 팬티나 거들로 얼굴을 씌웠다. 왜?
왜 23건 중에 8건, 왜 살인사건 15건 중에 5건만 얼굴을 씌웠냐. 이게 놀이라면 다 씌워야 되는데 3차 4차는 아는 여자야. 아는 여자고, 7차 사건은 그 거기 잠복한 게 아니라 수원에서 같이 버스를 타고 쫓아온 게 아닐까 합니다. 같이 타고 오면서 이제 얼굴이 노출이 돼가지고 씌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주동은 자료가 없다. 처제 씌운 거는 가족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춘재 요약은 1. 전기 공장에서 이춘재는 트럭으로 운전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다. 2. 살인사건 15건 중 5건만 얼굴을 씌웠다. 알거나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만 씌웠다. 그리고 3. 8차 사건에서 이춘재가 옷을 입힌 거는 입히면서 닦았다. 흔적을 지우려고.